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해촉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신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으로서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장관급 위원장이 갈등을 유발하고 격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적으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고영주 사례처럼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감장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발언을 반복한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문수에 대한 사상 검증에 집중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략을 알면서 일부로 좀 말려 들어간 느낌, 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쟁 국감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공방 속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실무진을 다음 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용자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무료 앱이라도 카카오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이메일 못 보고 택시 못 잡고 카드 못 쓰고 장사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치권에서 명확히 좀 규정 지어질 것을 바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화재 지나 후 14분 만에 모든 문제, 장애를 해소했는데요.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 카카오 장애 대응 매뉴얼 부재 상태 질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윤 지상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을 위한 교통정리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부총리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당대표에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임명된 지 2, 3개월 내에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면 무책임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친윤 안철수, 김기현, 권영세, 비윤의 조경태, 반윤의 유승민 등이 경합하는 구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질 개연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에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취득을 했는데요. 두 업체가 모두 해군에 관련된 납품을 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3일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역시 대선 후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 거래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방산업체 주식을 매각하면서 유감 표명 한마디 안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물가 시대에 의정비 인상의 요인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인정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인데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 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주 남구 10%, 광산구 20%, 곡성 9.5%, 여수 13%, 순천 8% 등 일부 지방의회가 좀 두 자릿수 인상의 인상률을 검토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네. 삼고로 국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봉사 개념의 지방의원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나중에 이익을 챙겨야 될 지방의 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먼저 이익을 챙기고 나섰다라는 데 일단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도 의회가 주도하다 보니 의회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더 좀 중립적인 구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가결되더라도 주민투표하는 절차를 광역의회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대거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자들이 개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것은 공직자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공직기강 회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을 낸 직원만 28명이라고 한 걸 보면 주민 대표 기관이 자연인의 결혼식 피로연 때문에 기능을 멈춘 것이다라는 비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피로연 현장에서 손님 맞이와 안내까지 맡았는데요.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이 피로연 참석을 공무로 인정한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의회 사무처는 감사기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광역단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되 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